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저는 지금 웨이모 헤드쿼터가 있는 구글 본사, 구글 플렉스에 나와 있습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알파벳의 자회사인데요. 웨이모와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크루즈가 지난달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로보택시 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로보택시는 운전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택시인데요. 그동안 시범 운행을 해오다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24시간 운행에 나섰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로보택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눈앞에 다가온 미래의 혁신일까요? 혹은 도로 위의 골칫덩일까요? 로보택시의 한 달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 캘리포니아 공공산업위원회가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구글 웨이모와 GM 크루즈 두 회사의 24시간 유료 로보택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날 위원회가 진행한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3대1을 기록해 통과됐습니다. 이전까지 두 회사 로보택시들은 일정 구역 내에서 낮 일부 시간과 심야 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로보택시 운행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로보택시는 택시기사 없이 100% 자율주행으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 현실 세계에서 구현이 된 것입니다. 로보택시는 센서와 리던던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됩니다. 라이다와 레이더, 카메라로 이루어진 30여 개의 센서가 차량 주변을 360도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리던던시 시스템은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전달해주는 정보를 모두 종합해 고정밀 지도를 만들어 보다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웨이모 로보택시의 최대 속도는 시속 65마일, 한국 기준으로는 시속 104km이고요. 어느 정도 궂은 날씨에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크루즈 로보택시의 최대 속도는 시속 35마일, 시속 56km 정도이고요. 궂은 날씨에는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범 운행을 꾸준히 해왔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로보택시는 일상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웨이모의 경우 운행 횟수가 일주일에 10,000번이 넘는데요. 하지만 로보택시의 등장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공공산업위원회의 투표는 현지 시민들의 강한 반대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과 소방서 등 안전 담당 기관과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센데요. 반대하는 이들은 로보택시로 인한 교통 정체나 구급차, 소방차 운행 방해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석하는 입장에선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보다 풍부하고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끊임없이 훈련시켜 보다 완벽한 로보택시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실제 타본 사람들은 차량의 편안한 주행감과 안전성에 감탄하기도 하는데요. 양보와 방어 운전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답답한 측면은 있지만 굉장히 안정성 있게 차량이 움직여 편안한 느낌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0년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가 11,200명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 전체 교통 사망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웨이모와 크루즈 두 회사는 과속 방지 등 안전 프로그램이 탑재된 로보택시는 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24시간 운행이 시작된 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는 해소됐을까요?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최근 샌프란시스코 소방당국은 보고서를 통해서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시범 운행을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소방차와 구급차가 로보택시로부터 방해받은 사례가 73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올해에만 전체의 대부분인 70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 중 로보택시 운행을 24시간으로 확대한 지난달 9일 이후 총 20일 동안 13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올해 발생 건수의 18%에 해당하죠. 경찰에 접수된 일반 교통 방해 사례까지 합치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4일 밤 10시에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크루즈 로보택시 2대가 택시에 치인 보행자를 이송하려던 구급차 운행을 방해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 도착 20-30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24시간 운행 허용 후 나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소방당국은 크루즈가 길을 막고 있어 진입과 이송이 어려웠다고 주장했고, 또 크루즈 측은 동영상 확인 결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와 소방차가 직접 충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17일 밤 10시 샌프란시스코 시내 텐더로인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던 로보택시 크루즈가 파란불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때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 중이던 소방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크루즈는 소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쳤고 승객 한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밖에 지난달 11일 크루즈 택시 10대가 해변의 한 거리에 멈추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15분 이상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지난달 19일 크루즈 차량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크루즈는 낮에는 50대, 밤에는 150대 이상의 무인 택시를 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루즈는 낮에 100대, 밤에 300대를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문제가 잇따르자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죠. 이 사진은 로보택시 차량 보닛 위에 라바콘이 놓여있는 모습인데요. 무인택시에 반대하는 세이프 스트리트 레블이라는 단체가 로보택시를 가로막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닛 위에 라바콘을 올려두면 로보택시가 마치 마비된 듯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을 이용한 시위인데요. 샌프란시스코가 마치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 베드처럼 쓰이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어설픈 자율주행 차량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도 지난달 24시간 운행을 승인하면서 공공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의 운행 테스트와 배치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조만간 로보택시 운행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 과제가 안전성 확보인 만큼 앞으로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와 견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아무리 자율주행차라 해도 사고를 100% 피할 수는 없으며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크게 낮은 사고율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사람이 주행하는 차량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소수의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 상황인데요. 향후 도로에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바뀐다면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웨이모와 크루즈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샌프란시스코의 로보택시가 깊숙이 자리 잡게 될지 당분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